계속해서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전력 설비, 전선 관련주들 오늘도 훨훨 날았죠. 그래서 여기부터 시장 스크리닝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전문가 시각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에서 남은 시간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종목 상담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박준영 운영님이 또 자세하게 봐주실 거예요. 게시판 보겠습니다. 윤기숙님 놀러 왔어요 하셨는데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임리얼님은 내적 친밀감이 일방적으로 너무 쌓여가지고 제가 회사 동료 같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마 길 가다가 혹시라도 마주치면 저 게시판에 누구예요 하면은 저도 내적 친밀감이 쌓여서 아마 몇 년 만에 만난 친구처럼 반갑게 인사를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이드김님 안녕하세요 해주셨고요. 오늘은 푸른 소나무님, 태백 주목나무님, 나무님들 많이 오셨어요. 만도도 있으시다고 만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시네요. 저도 있어요. 이렇게 손을 좀 들어주셨어요. 참사랑님은 일진전기. 일진전기도 요즘 시세 좋은데 참사랑님 진단 신청해 주셨고요. 김형신님은 최근에 또 사명이 바뀐 YC. 오늘 특징지로 본 종목은 YC 캠이고 YC 이 종목도 시세 좋은데 진단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하나 둘씩 종목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써주시고요. 혹시라도 틀리시면은 아래쪽에 수정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 부분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출발합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유프렉스요? 유프렉스 얼마에 사셨는데요? 8,000원이요? 유프렉스를 8,000원에 비중도 알려주세요. 15%입니다. 15%. 이 종목이 근래는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은데 언제쯤 사셨어요? 예, 지난달에 샀습니다. 지난달에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VR 관련해서, 향후 네. 성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샀어요. 그러면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그래서 향후 대응이 제일 궁금하겠죠. 향후 대응 전략 궁금하시고 시청자님이 뭐 정해두셨던 목표가라든지 기간이 있으세요? 저는 10,000원 정도 보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000원 정도 목표가 설정하셨는데 가능한지 그리고 최근에 횡보하는데 언제쯤 뭐 모멘텀을 봐야 될지 기간을 봐야 될지 저희가 좀 짚어볼게요. 잠시만요. 네. 예, 뉴프렉스입니다. 명확하세요. 지금 VR 뭐 이런 모멘텀을 보고 지난달에 접근을 하셨고 현재 손실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약손실권에 놓여 있는데 오도가도 않는 그런 상황 7,000원대에서 계속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 종목 과연 10,000원까지 가능할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 투자 계획을 세워야 될지 운영님 알려주세요. 네, 뭐 회사는 이제 FPC 기업 중에서 자동차라든가 그다음에 AR, VR 쪽과 관련된 PCB 쪽에 회사가 비중이 많아요. 특히 이 회사는 이제 그것보다는 딱 이 회사가 아마 메타 플랫폼 쪽에 그 VR 기기에 관련된 PCB를 공급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딱 이 종목은 PCB 쪽 관련 업종이지만은 딱 그래서 VR, AR 관련 기기 쪽으로 분리가 된 회사다. 그쪽에 모멘텀이 부각이 좀 돼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최근에 사셨다는 거잖아요. 네. 최근에 사셨으면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AR, VR과 관련된 것들이 이슈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연초에 애플이 그 VR 기기, AR, VR, XR 기기 좀 출시가 좀 되면서 그때 CES 2024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때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은 소프트웨어 관련 쪽에 그 콘텐츠 관련 기업들 뭐 포바이퍼라든가 MP라든가 종목 보면 지금 다 반토막이에요. 모멘텀이 그들 종목들은 단기 이슈가 끝나버리면 당장 그 기업들이 실적으로 연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모멘텀이 좀 중요한 건데 회사는 물론 실적 자체는 괜찮아요. 거의 100억 이상 이익 내는 회사고 현재 수주잔고도 아마 3,000억대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FB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적 자체는 안정성이에요. 그러다가 이 회사가 또 저평가도 아니에요. 주당 EPS가 뭐 700~800원 정도 되는 거니까 PR 단위로 10배 되는 수준이니까 평범한 기업이에요. 요즘 시장에서 평범한 기업 중에서 모멘텀이 없으면 주가가 못 갑니다. 근데 모멘텀이 돼야 주가가 갈 건데 언제 모멘텀이 발생이 좀 되느냐? 결국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그 삼성전자가 지금 XR 기기 출시를 올해 하반기 때 예상을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하반기 때. 그래서 삼성전자, 애플은 이미 좀 발표가 좀 된 거니까 그때 이제 삼성전자 출시가 되면 삼성전자 관련된
계열 관리에서 예컨대 나무가라든가 일부 종목들, 일부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이 전개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제 7, 8월 달까지는 거의 움직임이 없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회사가 실적도 뭐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평범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손실은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익을 좀 내내 사니까.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차트도 지금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행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관련 종목들 제가 앞서 흐름을 좀 봤는데 1월 달에 한창 움직였던 종목들, 가장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VR기 관련해 가지고 4x4 같은 경우도 보면 2만 원대, 2만 500원까지 갔던 주식이 지금 8천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 당시 주가 세계 1월달, 2월달에 주가 급등했던 주식들이거든요. MP라든가 관련된 종목들도 보면 거의 5천 원대 갔던 주식이 2,700원입니다. 다 똑같아요. 이들 종목들도 지금 바닥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가격대에서 거의 행보하지 않겠는가. 우리 시장의 목표 주가를 가격을 10,000원 정도 보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는 2, 3개월 내에는 오기 어려울 것 같고요. 하반기 정도 9월달, 10월달 정도 돼야지 삼성이 하반기 때 목표를 하고 있다는데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현재에서요. 그래서 하반기 때 삼성전자의 XR 기기가 출시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XR 기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현재 가격대에서 한 20, 30% 정도는 약간 했던 제로로서의 가치가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진짜 보유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싶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현재로 봐서는 거의 9,800원 10,000원 정도까지는 적정하게 기업 내용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다. 일단 좀 그렇게 목표 주가 아마 9,800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800원 10,000원이 이게 하반기에 기기 출시했을 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 외에는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다른 관련 기업들 앞서 제가 얘기했던 관련 종목들이 좋다는 움직였던 XR기 관련 종목들, 4x4라든가 MP라든가 종목들이 여러 개 되거든요.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필요가 없나요? 네, 이거는 손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시가총액이 1,800억인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작년도 IT 업황이 안 좋은 국민 쪽에서 영업이 100억 난 회사고요. 앞서도 수주잔고도 한 3천억 가까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회사가 작년도에 매출이 2천억인데 올해 지금 영업이익 작년보다 2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근데 이거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당기 수익 200억이니까 200억이 PR이 9배거든요. 그러면 현재 9배면 그렇게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아요. 이게 적정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현재 PR 10배 적용하면 9천원 정도 좀 되는데 이슈가 부각되면 약간의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이 PR 10배 11배 정도 되는 수준이 9,900원, 10,000원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차분차분하게 좀 주식 대응을 하시고 꽤 오래 아마 매매를 하지 않으셨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뉴프렉스입니다. 이 종목은 하반기에 VR 기기 출시가 된다거나 이런 기사가 나올 때나 움직이지 지금은 시장의 중심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다라는 것이 박준영 운용역의 시각이었습니다. 다음은 게시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수호님 변압기 쪽, 전력 설비 쪽 이제 많이 올라서 그런지 치고 빠지고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해야 된다라는 시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네요. 조저아리님 출첵합니다. 김혜숙님도 안녕하세요 해주셨고요. 그리고 용선재인님 오늘 종목 궁금하다고 신청해 주셨고 종목 진단 신청이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매주 일요일 여러분들의 한 주의 밑그림을 좀 박준영 운영형님이 잘 그려주셔서 그런지 진단 신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선비님, 유시경님, 언진님 그리고 서원님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셨는데요. 게시판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연금술사 맛 쿠키. 이 쿠키는 무슨 맛일까요? 예, 재미난 표명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오늘 유난히 효성그룹주들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신청이 들어와서 같이 좀 볼게요. 효성첨단 소재 이 종목을 36만 원에 사셨고요. 비중 5%입니다. 정찰대를 먼저 보냈대요. 그래서 5% 비중으로 조금만 먼저 사신 것 같고요. 20%까지 조금씩 늘려가도 되나요? 오늘 유난히 효성 관련 리포트이 많았던 것 같은데 윗꼬리도 없고 단기로 강하게 올랐습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시청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긴 장대 양봉에 거래도 강하게 실리면서 그동안 좀 한껏 웅크리고 있었는데 마치 겨울잠을 깬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사신 건지 그리고 꾸준히 이렇게 좀 반등할 때 접근을 하면서 20%까지 늘려도 될지 운영님 시각 어떠세요? 네, 오늘 화학 섹터들이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열 주식 전반적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좋았어요. 네. 화학 섹터는
실적 자체는 아직 뭐 발표되는 기업들은 많지 않은데 전반적 실적은 안 좋을 겁니다. 저는 순환매 관점에서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와 소해주 관점에서 반등이라고 보고 있는 쪽이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화학주 중에서 사야 될 주식은 효성 첨단 소재라고 그랬거든요. 화학 업종 중에서 관심 가질 만한 업종은 오늘 한 10% 정도 올랐는데요. 레포트가 많이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지난주에 효성그룹주들이 다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 발표가 되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리뷰 관점에서 레포트를 작성을 좀 하죠. 그 중에서 아마 효성 첨단 소재를 가장 긍정적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적자가 좀 축소가 좀 됐고 그렇지만 여전히 적자고 그다음에 효성 TNC 같은 경우도 효성 TNC는 스판넥스 회사니까 스판넥스도 상대적으로 업황이 나쁘지 않으면서 실적이 좀 약간 예상치보다 증가됐어요. 그중에서 가장 좋게 나온 게 효성 첨단 소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효성 첨단 소재는 본업 자체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타이어 코드와 관련된 자동차와 관련된 타이어 코드가 예사의 매출액이 많이 반영이 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섬유와 관련된 탄소 섬유 자체가 예사의 성장 모멘텀인데 실질적으로 실적 자체는 결국은 아라미드와 관련된 타이어 코드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 회사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탄소 섬유 부분 자체는 부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적이 좋아진 것 자체는 이제 뭐 자동차팡 타이어 관련 실적이 괜찮으니까 이 부분이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회사 성장 모멘텀 자체는 결국은 향후에 탄소 섬유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제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캐파가 증설되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실적 성장주로 해서 평가를 좀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충분히 효성 그룹주 중에서 특히 화학업종으로 해서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권입니다. 다만 이 종목 상승률 자체가 크지는 않아요. 제가 이 종목 목표 주가 30만 원대 초반에 사가지고 38만 원, 40만 원대 팔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오늘 주가 37만 원대 올라왔으니까 우리 청자님 오늘 좀 사신 것 같거든요. 이거 따라 사서는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에 10% 정도 올라버리면서 오늘 10% 올라버리니까 거의 연초 수준까지 올라와 버렸지 않습니까? 하루에 딱 올라보니까 1월 달에 예사가 작년 연말에 주가가 42만 원대에서 계속 흘러나갔다가 10% 정도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거의 3개월 동안 하락했던 것 자체가 오늘 하루에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작 자체가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난 건 아니에요.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왔지만은 그래서 꾸준하게 우상을 할 거니까 올라갈 때 따라 사지 마시고 사더라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걸리거든요. 여기서 40만 원대에서 걸리거든요. 지금 딱 여기서요. 회사에서. 그래서 이 종목 매매 전략은 제가 매매한다 한다면 32, 3만 원대 정도 사서 39만 원, 40만 원 정도 매도하고 그다음에 탄소 소비와 관련된 성장 부분 자체가 반영이 좀 될 때는 그때는 이제 주가가 40만 원을 돌파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하지 않게. 이 종목은 고점이 40만 원이라고 생각하셔서 가급적 싸게 사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염두에 둔다 한다면 최소한 34만 원대 정도 언저리 정도에서 매수하고 보유하고 있으시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39만 원 내지 40만 원대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일단은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약간은 좀 가격이 있는 구간에서 사신 게 아닐까. 그래서 비중 확대하고 싶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려면은 한 34만 원 정도 가격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수익률을 제고하기보다는 30만 원 초에 사서 40만 원 언더에서 좀 매도하는 박스권 대응 전략이 적절한 종목이다. 업사이드는 제한돼 있다라고 봐주셨네요. 그래서 연금술사맛 쿠키님께서 올려주신 효성 첨단 소재 오늘 장대 양봉 좋기는 했지만은 이 부분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한 번 더 고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요. 게시판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게시판으로 보시는 분들도 추가 질문하실 수 있어요. 내 종목이다 싶으시면은 빨리 재빠르게 또 궁금하신 점 추가로 써주시면 바로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25-8200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분은 전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토마토 증권통입니다. 연결되셨어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종목 진단해 드릴게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파마 리서치요. 파마 리서치 얼마에 사셨어요? 12만 4,100원이요. 12만 4,100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요. 비중 20%. 혹시 오늘 사셨어요? 오늘은 아니신 거죠? 네, 오래됐어요. 아, 오래되셨군요. 작년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샀어요. 아, 네. 어디쯤인지 알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12월 그 즈음이면은 이 원금 회복을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했을 것 같은데 그때 안 파셨네요. 뭐 오늘도 그렇고. 네. 네, 시청자님 그러면 이 종목 뭐 원하시는 목표가라든지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셔서 글쎄요, 안 파셨던 13만 거예요? 5천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13만 5천 원. 알겠습니다. 가능할지 저희 좀 볼게요. 네네. 예, 이렇게 해서 네네. 파마리서치 진단 신청 들어왔고요. 가격이 오늘 사실 이 종목이 급등을 했고 또 거래도 실려서 혹시 오늘 사셨을까? 앞서서 효성 첨단 소재 같이 그런 케이스일까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0월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약간의 좀 수익 구간이 있으신데 사실 13만 5천 원이라 하더라도 목표 수익률이 높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13만 5천 원을 목표로 하고 계신데 이 종목은 이 정도 목표가 적당한가요, 운영님? 예, 예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정적 성장주입니다. 안정적이라는 것 자체는 주가가 하방이 지지가 되니까 주가 떨어질 때 사야 되고요. 그리고 고성장주는 아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사게 되면 좀 고생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 손해볼 주식은 아니에요. 회사가 이제 두 개 사업 부분이 있거든요. 그 리엔톡주라는 의약품 사업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쥬란이라는 의료기기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회사가 실적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그동안 내수 위주로 성장을 해왔는데, 뭐 최근에 의료기기 회사들이 해외 쪽에서 지금 많이 주목을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비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택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해외 쪽에 나가면서 회사도 아마 해외 쪽에서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좀 되지 않겠는가. 내수에서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해외 쪽에서 충분히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회사니까. 다만 회사가 지금 보시면 이제 시가총액 1조 3천억짜리예요. 근데 예사는 제가 안정적 성장주라는 것 자체가 예사 실적 자체는 거의 뭐 꾸준해요. 이거 보시면 2019년도에 매출액이 839억이었거든요. 그 뒤로 2020년도에 1,080억, 그 이후로 2021년도에 1,540억, 그 다음에 2022년도에 1,948억, 작년도에 2,600억. 예, 그 다음에 올해는, 올해는 3,000억. 예, 연평균 매출액을 따지면 15%, 20% 성장을 하고요. 그것도 회사가 상당히 이제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대부분 이제 의료기기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데 회사도 영업이익률이 30%대예요. 30%대고, 그리고 부채가 16%밖에 안 되니까 거의 뭐 걱정 없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보니까 우리 목소리 자체가 약간 좀 나이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적당한 주식이에요. 대신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리 시청자님이 높을 때 작년도에 사셨기 때문에 고생을 좀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종목은 조정받을 때 계속 먹으면 계속 우상향입니다. 회사 지금 일봉으로 좀 보고 계시는데 아마 주봉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회사가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주봉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2020년도에 주가가 3만 원짜리 주식이었잖아요. 3만 원부터 계속 우상향입니다. 지금도 주가 자체는 제가 보기엔 싸요. 왜냐하면 PER 단위로 지금 13배, 14배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13만 5천 원이니까 하루 이제 지겨워가지고 이제 좀 약간 수익 내면 팔고 나오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조정받을 때 최근에 11만 원대까지 내려온다든가 이런 종목은 떨어지면 전혀 손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발상으로 악재가 노출돼서 사야 되는 거고, 다만 회사가 지금 성장주지만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윗방향으로서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목표는 13만 원대 정도까지는 최근에 고점이 13만 2천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님이 최근에 고점을 염두에 두시고 아마 13만 원대를 목표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11만 원대에서 올라왔으니까 13만 원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20% 올라가면 또 얻어 맞아요. 한번 좀 이 종목 매매 전략은 13만 원, 2, 3천 원 올라가면 일단 한번 좀 파세요. 그때 고점에서 높게 샀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좀 기다리면 이 종목은 다시 11만 5천 원 아래로 내려옵니다. 시장이 나쁘면 11만 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겠지만 회사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11만 아래까지는 이탈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종목은 11만 원과 13만 2천 원대 고점이니까 만약에 매도를 염두에 두신다 한다면 13만 원대 이상에서 비중 좀 축소하고 또 조금 기다리면 아마 11만 2, 3천 원, 5천 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다시 11만 2천 원 고점 지지력이 형성이 된다 한다면 작년도 뭐 8, 9월 달에 주가가 15만 원대까지 갔던 주식이니까 이 회사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16만 원, 18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 자체는 13만 2천 원대 정도 매도하시고 중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중장기 투자 가능하고 15만 원 정도까지 보유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5월 2일에 BW하고 CB하고 추가 상장 일정이 좀 있더라고요. 5월 2일이면 바로 이제 가까운 일정이고, 근데 물량은 한 3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소화 잘 될까요? 아니면 단기 변동성이 커질까 봐요. 네, 그러니까 그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CB라든가 전환사채, CB 전환사채 신주구 인수권 물량이 출회가 되면 겁먹고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앞서 이제 우리 앵커님이 3만 주 얘기하셨는데 3만 주 자체는 이거 아무것도 괜찮아요? 아니거든요. 전혀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예. 아마 CB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정도 남아 있는가? 남아 있는 게 지금 전체 18만 주 있거든요. 18만 주가 있고, 그리고 미상한 사채도 170만 주 쪽이 있네요. 보니까 있긴 있는데 예사 실적 성장주로 봐서는 전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물량이 나와 주가 떨어지면 기관 투자가 주식을 사거든요. 이 부분은 무시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은 초반에 사신 가격이 약간은 좀 높으셔서 이번에 수익권에 갔을 때 13만 원 정도에서 파셨다가 다음에 다시 사고 싶으시면은 11만 5천 원 정도 매수가 드렸어요. 예,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네. 이렇게 해서 파마 리서치 저희가 전화 상담해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좀 오랫동안 들고 계신 종목은 시간에 대한 보상도 좀 받고 싶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뭔가 나만의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계속 점검을 해드리니까요. 전화 신청도 해주시고요.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봐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빵빠리님 오셨어요. 그리고 무리가님, 아리아님도 종목 신청해 주셨고요. 애플젤리님께서 요즘에 매수 질문 꽤 많이 들어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엑시콘 이렇게 IT 섹터 내에 종목을 하나쯤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이신 것 같은데 매수 질문 올려주실 때도요. 왜 사고 싶으신지, 얼마에 사고 싶으신지 뭐 적당한 비중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저희가 yes or no로 명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푸른 소나무님 올려주신 종목 한번 볼게요.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이 종목을 15만 1,300원에 사셨고요. 비중 5% 얘기해 주셨는데 더 사고 싶었는데 올라가서 지금은 매수가가 높은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분할 매수를 정말 생활화해서 잘 지키고 계신데 분할 매수하려고 이 정찰병만 보내놨는데 붕 뜨면은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죠. 지금 추가로 사도 될지 아닐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 시청자님이셨어요. 현대오토에버 추가 매수 가능할지 어떻게 보세요? 예,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소프트웨어 이제 종합 그룹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니까 현대차 내에 소프트웨어 한 3개 회사를 합병을 한 걸 알고 있거든요. 현대 MN 소프트하고 포함을 해가지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향후에 어떤 자동차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어떤 종합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의 어떤 자율주행 시대에 가장 이 회사가 상장 기업 중에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좀 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이제 보시면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 것들이 조금 모멘텀이 좀 꺾였지 않습니까? 애플이 애플 차 포기를 좀 선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좀 모멘텀이 꺾였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테슬라가 지금 8월 8일인가요? 로보택시를 출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약간 시장에서 좀 주목을 좀 받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대체로 실적이 좀 꾸준히 따라주는 회사고 여러 가지 현대차그룹이 앞서겠다시피 소프트웨어 시장에 형성된 국면 쪽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또 현대차에서 상당히 좀 밀어주는 회사고 현대차 그룹들이 자동차 중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회사도 더 실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확실한 성장주니까 중장기 투자는 가능하다고 봐요. 다만 회사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올해 연초에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했던 주식이거든요.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작년도 이제 회사가 이제 세스 2024 쪽에 현대차 그룹이 기조 연설까지 좀 발표할 것 때문에 자율주행과 관련해가지고 그때 이제 주가가 움직임이 전개가 좀 되면서 20만 원 돌파한 이후에 주가가 좀 떨어졌다가 13만 원대까지 좀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쪽인데 회사는 지금 올해 최대 시책에다 꾸준하게 연평균 15% 20% 성장을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예상되는 실적으로 보면 회사가 PR 단위로 보면 30배 정도까지 평가를 좀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 가격이 18만 원 정도 언저리고요. 내년도는 주당 EPS가 지금 7천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럼 20만 원 넘어갑니다. 이 종목은 연평균 꾸준히 갖고 있으면 15% 20% 정도는 계속 갈 수 있는 회사예요. 대신 15% 20% 수익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종목은 오히려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비중을 늘리고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때는 약간 비중을 줄인다든가 그런 관점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중기적으로는 뭐 21만 원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최근에 보시면 13만 원 아래때까지 좀 내려왔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8만 원대에서 저항을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회사는 지속적으로 실적 자체가 우상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다.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8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시고 18만 원이니까 오늘 주가 5% 좀 올랐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15만 원대 사시다고 그랬잖아요. 15만 원 정도 초반 정도 내려온다 한다면 그냥 15만 원에 사서 18만 원에 팔면 20%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15만 원대 정도 내려온다 한다면 5%라든가 10%좀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18만 원 정도를 단기적인 목표로 보시고 중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21만 원 정도까지 가져가는 전략 가능하다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정적이다라는 표현을 꽤 많이 써주시네요. 파마리서치도 그렇고, 이 현대오토웨버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그런 종목이다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단기에는 박스권입니다. 15만원, 18만원, 이렇게 박스권 전략, 그리고 중기적으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도 보시는 분들은 21만원 정도까지 내다볼 수 있는 종목, 이렇게 해서 분석해 드렸습니다. 한번 좀 잘 고민해 보시고요. 시청자님 자금 사정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은 나는 한 달 안에 끝내고 싶어. 어떤 분들은 나는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조금씩 가져가는 게 좋아. 이렇게 성향 따라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제시해 드립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푸른 소나무님, 이 종목도 또 안정적으로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게시판 좀 더 보겠습니다. 종목이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푸른 소나무님 진단 감사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어떻게 좀 마음의 결정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다음으로는 종목을 게시판에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YC, 이 종목이 예전에 YIK였죠. 최근에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김형신님께서요, YC 신청해 주셨어요. 사신 가격은 10,000원 좀 언더에서 사셨네요. 지금 수익을 꽤나 보고 계세요. 매수가가요, 9,840원, 비중 20%입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지금 한 40% 정도? 게다가 단기 수익률이 이 정도면은 굉장히 많이 내고 계시네요. 게다가 YC가 이번 달 들어서만 벌써 주가가 2배 정도 됐습니다. 이달 초에는 7,000원대였거든요. 지금 50원 모자란 14,000원이니까 거의 뭐 2배 정도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달 워낙에 좀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할까 말까 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YIK 이전과는 다르게 이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강한 탄력을 보여주는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우리 김영신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사가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예요. 메모리 테스트와 관련해가지고 웨이퍼라든가. 근데 예사가 이제 거래처가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쪽이에요. 이게 예사가 관련된 회사가 자회사로서 샘 CNS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샘 CNS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엑시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엑시콘, YC, 샘 CNS 관련 회사들이 약간의 지분 관계가 조금 얽혀져 있습니다. 엑시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쪽에 거의 매출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거든요. 삼성전자의 또 CXL 반도체 관련 장비를 좀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 아마 이 회사도 관련해가지고 아마 삼성전자의 HBM 반도체 테스트와 관련된 검사 장비 이슈 가지고 주가가 지금 올라간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회사가 상당히 무거운 주식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회사가 주가 자체는 13,000원이지만은 그렇지만 액면가 100원짜리 회사예요. 대부분 이제 코스닥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액면가 500원짜리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하면 회사가 시가총액이 1조 1,000억이기 때문에 회사가 어떤 검사 장비와 관련해가지고 얼마만큼 매출 실적 성장이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테스트 기업이니까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 향의 테스트 핸들러 관련 기업인 테크윈이라는 회사 주가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아마 비슷한 삼성전자 쪽과 관련된 아직 삼성전자가 HBM 반도체 5세대 반도체 쪽을 아직 확실하게 지금 엔비디아한테 컨펌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만간 받을 거라는 전망이니까 받게 된다 한다면 이 회사가 또 검사 장비 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가총액에 봐서는 지금 1조 1,000억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좀 가파르게 좀 올라온 게 아닌가. 다만 지금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지금 거의 80만 주를 샀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사는 게 아니라 오늘 개인 투자가들이 팔았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제가 모르는 어떤 확실한 장비와 관련해 가지고 회사의 또 실적 성장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될 정도로 오늘 외국인 투자가 수급이 강한데 현재 차트로 봐서도 단기 급등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본다 하더라도 약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저는 이 종목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인 것 같고요. 현재 뭐 외국 투자가 주식 산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외국 투자가들이 꼭지에 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외국 투자가들을 샀던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일단 현재 뭐 차트 흐름을 본다 하더라면 신고가 기증 차트가 안 나옵니다. 지난주에 주가 지난주에 43% 떴고 그 전주에 주가가 50% 떴으니까 2주 동안 100% 넘게 떴거든요. 그래서 현재 흐름을 봐서는 15,000원대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어떤 종목들은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은 9,800원대에서 이 가격대 사셨어요. 상승 초기 단계에서 사셨기 때문에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개인적으로 15,000원대 정도에서부터 반 정도 파시고요. 16,000원 정도 올라간 시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이 종목이 이제 8,000원대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 9,800원대 사셨는데, 그렇죠? 제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주가 급등한 주식은 100% 올라갈 때는 시드라. 8,000원대에서 16,000원 올라가면 100%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5,000원대에서 반 파시고 16,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좀 빠져나오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이 종목이 뭐 때문에 올랐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요즘에 좀 단기 탄력이 강하다. 약간의 오버슈팅 성격도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지는 않지만 15,000원 정도까지 기술적 분석상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의견 드렸습니다. 아마 그 가격대 되면은 더 욕심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번쯤 끊어주셨다가 그리고 그 다음을 기약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목표 주가 15,000원 드렸습니다. 이럴 경우 수익률이 50%가 넘습니다. 미리 축하드리면서 이 종목 꼭 잘 마무리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욕심이 계좌를 그르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경계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김영신님의 종목 YC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종목을 일찌감치 사셨는지 부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게시판 종목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또 포모 증후군을 불러일으키는 또 하나의 종목군, 바로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입니다. 모모 전기, 모모 전선, 일렉트릭만 들어가면은 다 신고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참사랑님 사신 가격이 약간 애매합니다. 오늘 아니면 지난주 금요일 그때 즈음에 가격 매수가로 써주셨어요. 22,800원이거든요. 10% 진단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왜냐하면 밀릴 듯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 대비도 상당히 또 강하고 뭔가 좀 재료도 합리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운영님 시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선 부분이 있고 중전기 변압기 사업 부분이 있거든요. 전선과 이제 중전기 변압 부분이니까 다 같이 요즘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핫한 종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적도 회사가 올해 이제 최대 실적이거든요. 작년도 영업이 600억인데 올해 700억 정도 좀 되는 회사고 아마 현재 있던 시장에 특히 이제 그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투자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최근도 또 아마 그쪽에 아마 수주를 좀 받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트도 본다 한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여요.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급적 올라갈 때는 따라가지 마시고 조정권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 현재 매사가 지금 PR 단위로 지금 20배 미만대는 회사거든요. 시가총액 1조 원대 회사고 올해 영업이 700억 내년도 1,000억 정도 된다 한다면 대체적으로 PR 단위로 해서 20배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좀 보거든요. 최근에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 흐름을 본다 한다면 그러면 길게 보면 내년도에 예상되는 주당 EPS를 본다 한다면 28,000원 정도까지 언저리 정도까지 나와야 주당 EPS가 1,400원이니까 곱하기 20배를 적용한다 한다면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일단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왜냐하면 차트 흐름으로 본다 한다도 최근에 주가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22동 평균선 전후에서 유지가 좀 되고 있거든요. 즉, 이 종목은 2만 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우리 시장에 22,800원 지금 어중간한 가격대에 사셨네요. 사셨는데 추경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22,800원에 좀 담그신 것 같은데 따라가지 마시고요. 일단은 21,200원 정도라든가 500원 정도 내려온다 하더라도 5% 10% 정도 좀 매수하셔가지고 가더라도 24,000원이 최종 목표인데 일단은 가더라도 24,500원, 4,500원, 5,000원대에서 한번 걸릴 거고요. 그 다음 길게 보신 분들은 28,000원도까지는 예사 시가총액이 1조 원이니까 20% 정도에 해당되는 1조 아니 3천억 정도까지는 간다 한다면 27,000원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진전기도 봐드렸습니다. 많이 오르는데 꺾일 듯 꺾이지 않으니까 좀 사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이 종목은 조금은 짧게 대응을 펼쳐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밖에도 전력 설비, 전선 관련된 종목군들은 같은 의견
적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하나만 더 볼게요. HL만도 오늘 오랜만에 또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돼가지고 이 종목 보겠습니다. 두 분이나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박살내자님이 매수하신 가격이 51,230원입니다. 비중 30%. 실적이 좋아져서 기대 중인데 기다리면 수익 가능할까요? 하셨어요. 그리고 태백 주목나무님께서도 이 종목 4만 원에 사셔서 들고 계시다고. 물론 손실률의 차이는 있지만은 두 분 모두 다 조금 손실권에 계신 상황입니다. 오늘 유난히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어요. 저는 이 종목 보면서 약간 좀 의아했던 게 시장 컨센서스 숫자로만 비교해봤을 때 컨센 하회 아니었나요? 저도 체크했지만은 그냥 별로 무난하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거의 시장 예상치 거의 부합 정도. 예, 예. 753억이 컨선인데 제가 알기로는 756억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단기 순이익은 그거 약간 증가됐지만 단기 순이익 무시하셔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이 종목이 항상 실적 시즌에 제가 체크를 해보면 그동안 몇 년 동안 어닝 쇼크였어요. 분기단이 좋아진 컨센을 상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시장의 컨센에 그래도 부합하는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또 주가 자체가 차트를 보시다시피 거의 지금 3만 1,000원대에서 장기 행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품 종목들, 예컨대 중소형 종목들 100% 올라갔던 이 종목은 전혀 못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도는 사지 말아라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건데 이번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다른 것들 그다음 중소형 종목도 올라갈 때 전혀 꼽혀가지 않다가 시장이 컨센에 부합하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의 컨센에 부합했지만은 그동안 워낙 시장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한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17, 8% 정도 올라와서 올해 연초 수준의 주가 이제 4만 원대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예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 시적 자체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되는 것 같고요. 턴어라운드 진행이 되는데 근데 다른 이제 자동차 부품업장과 이제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건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이제 올라오면서 주당 EPS가 올해 이제 4,000원대고 내년도 5,000원대거든요. 현대 모비스를 보면 현대 모비스가 PR 단위로 6배, 7배거든요. 근데 예사가 이제 과거에 프리미엄을 잡을 때 자율주행과 관련해가지고 아다스라는 그것 때문에 예사가 프리미엄을 받았던 건데 지금 떼어내버렸지 않습니까? 첨단 운전자 네, 보조 그렇죠. 시스템. 네, 네.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없어요. 다만 예사가 현재 이제 가치 성격이거든요. PBR이 지금 주당 BPS가 5만 5천 원짜리 주식이니까 길게 보면 이제 시작 턴 어라운드니까 중장기로 5만 원대까지는 갈 수는 있다고 좀 봐요. 그렇지만은 시장 자체가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워낙 소외됐던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오늘 일시적으로 분출한 게 아닌가.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는데 오버슈팅이 그렇게 아주 서프라이즈 나온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42,000원 언저리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길게 보신 분들은 시작 턴 어라운드니까 47,800 정도까지 보유 관점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얼마 전에 지수 하락할 때 현금을 많이 만들어 두셨나 봐요. 유난히 더 사도 돼요? 매수해도 돼요? 이런 질문 많은데 만도는 만약에 산다면 매수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이거는 뭐 따라 사서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36,000원도 언저리 사실 앞서 이제 거더라도 42,000원대가 걸리는 선이라고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연초에 가격했던 가격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자동차 부품 종목들이 함께 가면서 이 종목이 올라가면 다른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가격 차이가 벌어지니까 갈 수가 있는 건데 다른 부품 종목들은 못 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종목이 그동안 워낙 차트를 보시다시피 거의 바닥권에서 눌려 있었거든요. 우리 엉크님 잘 얘기했지만 실적 좋은 건 아닌데 거의 이렇게 오래간만에 달라? 시장 컨센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예. 그 자체가 이제 기대치를 투자가들한테 약간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단기 목표는 42,000원이니까 36,000원도 언저리 정도 사시고 길게 보신 분들은 일단은 42,000원, 그 다음 중장기로 보신 분들은 48,0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시험에서 30점 맞던 친구가 60점만 맞아도 잘했다 하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분위기인 것 같아요. H7만 또 마지막 종목으로 좀 봐드렸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내일장 빠르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어떤 점을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내일 모레 또 하루 쉬지 않습니까? 그쵸. 네, 쉬는 날인데 근로자의 날. 네. 쉬는 날이어서 이제 변동성 클 것 같지는 않고요. 앞서 서두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다양한 악재 요인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국내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시켰는데 일단은 뭐 변동성이 완화가 좀 되면서 완만하게 국내 시장 자체가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좀 전개가 좀 되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그 근거는 제가 이제 외국 투자가들이 그동안 주가의 변동성을 야기시켰던 것 자체는 결국 선물 매매였거든요. 선물이 4월 달에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외국 투자가들이 선물을 거의 6조 원 정도를 팔았어요. 그래서 최종 그 누적으로 따지면 4조 4천억까지 선물 누적 매도 포지션이 깔고 있었는데 이제 외국 투자가들이 더 이상 변동성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GDP 성장도 예상치를 상회한 서프라이즈적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들을 보시게 되게 되면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실적 좋습니다. 10종목 중에서 8종목의 실적 예상치 상향 실적이에요. 경제 지표도 GDP 성장도 예상치도 좋게 나왔고 기업들도 실적 좋게 나오다 보니까 외국 투자가들도 이제 그동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선물을 팔아가지고 해지 차원에서 위험 관리했던 건데 이제 시장 안정차니까 빠르게 지금 선물을 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쪽이거든요. 현재 지금 선물 외국 투자가들이 앞서 4조 4천억까지 만기 누적을 깔아놨다가 오늘 선물이 한 5,700억 정도 샀거든요. 5,800억 사면서 아마 3조 2천억 정도가 아직도 지금 외국 투자가 선물 매도가 많습니다. 4월 달에 2조 원 정도까지 플러스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외국 투자가들이 선물 매수를 선물 매수가 좀 들어오면 결국 이제 프로그램 선물이 고평가가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지수는 완만하게 유지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전략으로 본다 한다면 내일 이후부터는 이제 5월달로 넘어가기 때문에 5월달 기대치 자체가 오늘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외주의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 부분 자체는 저는 앞서 하학주라든 그런 부분 자체는 실적 자체가 좋아지는 부분 아니니까 순환매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5월달 시장은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부각되지 않겠는가. 내일 같은 게 이제 5월달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에게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 자체는 주도력을 유지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은 오늘 뭐 반도체 관련 종목도 쉬었지만 그때 반도체 업황만큼 좋은 쪽은 없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특히 유리입방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그쪽에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 모멘텀 중심의 종목 차별화 장세가 전개가 되는 흐름으로 코스닥 시장 전개된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심 자체는 일단은 소외주 쪽에 반등이 나오면 이제 실적주로 관심 쏠리는 거니까 코스피 쪽은 자동차 쪽에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는 지주회사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들 실적 좋으니까 주주사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AI 반도체 특히 유리기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한번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대체 공휴일로 인해서 휴장이어가지고 네. 운영님을 그 다음 주에 뵐 것 같아요. 미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올해 그러네. 5월에는 세린메이 얘기를 하게 될까요? 작년도도 제가 유튜브 주제를 그렇게 했던 것 같은 게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그런 속담이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아니라고 했거든요. 올해는 왜냐하면 이미 4월 달에 얻어 맞았어요. 다양한 악재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다 얻어 맞았습니다. 5월 달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것 자체는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5월 20일 날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요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월 달에 FMC도 금리 동결은 거의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악재로 혹시라도 모르는 돌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악재는 요인은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는 빠르게 갈 것 같지는 않다. 종목 중심의 장이 펼쳐질 것 같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낌없이 여러분들께 정보 그리고 또 조언을 해주신 박준영 운영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오후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